요즘 수명이 늘어나면서 50대, 60대가 되더라도 아직 한참을 더 살아야 해요. 60 넘게 살면 오래 잘 살았다고 환갑잔치 거하게 하던 때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제 주변에 환갑잔치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청년들이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듯이 이제 50대, 60대는 남은 긴 노후를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여가를 보낼지 준비하는 나이가 됐어요. 길어진 노년이 나이의 개념마저 달라지게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길어진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50대, 60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노후를 위해 50대, 60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첫 번째, 자녀의 미래와 내 노후를 맞바꾸지 말자. 이런 얘기를 자녀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자녀들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됐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이 성공하면 마치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또 자식이 잘 되면 내 삶이 좀 힘들어져도 괜찮다고 여기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잘 사는 것에 올인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해왔어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노인 파산이라는 사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너무 퍼주다 보니 자신의 노후를 못 챙겨서 생긴 문제라고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도 집 한 채는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아직도 많아요. 자녀에게 집 한 채라도 남겨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또 내 노후 자금 덜어서 자녀 결혼 비용 대주고 집 사는데 보태주고 사업한다는데 아낌없이 도와줘요. 예전에야 자식 키우는 게 노후 대책이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신들의 노후를 희생하는 게 결코 자녀의 행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있는 거 없는 거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앞으로 30년, 40년을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자녀에게 짐이 되어 살아간다면 자녀도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노후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여유롭고 독립적으로 잘 사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란 사실을 명심하세요. 노후를 위해 50대, 60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두 번째, 긴 노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준비하자.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늘 그 정자에는 나이든 어르신이 혼자 앉아서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곤 하셨어요. 어떨 때는 다른 누군가 말벗 해드리는 분들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 혼자셨어요. 제가 그 동네에 13년을 살았으니 그 노인분도 거기서 온전히 늙어가신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처음 본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루가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길었을까 생각하면 안타까운데요. 젊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준비를 못한 탓에 그 오랜 시간을 정자에서 멍하니 보내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은 내 노후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요즘 노인들은 정자 대신 골방에서 TV에 핸드폰에 갇혀서 보내는 게 달라졌을 뿐 별반 다르지 않아요. 50대, 60대 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준비해야 해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며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한다면 무료하고 초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할 일을 찾으세요. 경제적인 여유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30년 넘는 긴 시간을 마냥 놀면서 보낼 순 없잖아요.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맞는 일거리를 찾아야 해요. 취미를 만드세요. 노년에는 잠도 없어지고 하는 일도 한정적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남아요. 이 시간을 보낼 취미가 있어야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배우자에게 잘하세요. 나이 들어 배우자 없으면 벌써 대접이 달라요. 투닥투닥 하더라도 노년에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역시 배우자예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노후에 할 일도 많아지고 행복도도 높아지거든요. 노후를 위해 50대, 60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 세 번째,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리자.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미국 하버드대가 75년간에 걸쳐서 추적한 인간의 행복의 비결을 하버드 그랜트 연구를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75년간에 추적한 행복의 비결은 친밀한 관계였어요. 가족, 배우자, 동료, 친구, 연인 등 주위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야말로 현재의 행복, 나아가 미래의 행복까지 담보해주는 최고의 비결이었던 거죠.
나이 들어서 혼자 잘 사는 방법 같은 내용들이 최근 들어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것도 무인도 같은 데서 고립되어 혼자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독립된 자신을 유지하는 것, 결국 인간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분들도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논란도 겪고 힘든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애초부터 혼자였다면 그게 좋고 말고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유지하세요. 노력 없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줄어들고 없어지는 게 노년의 인간관계예요. 독립된 삶을 살더라도 가족, 친구처럼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지켜가야 혼자 사는 행복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노년에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원한다면 역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겠죠. 종교활동이나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같은 활동이 좋아요. 실제로 노년에 종교를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사후에 대한 불안도 있겠지만 결국은 노년의 고독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종교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봉사활동도 남을 도우면서 내 마음도 채우는 행동이라 하잖아요. 취미 동호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나와 다른 나이대의 세대와 소통도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노년의 나이에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거든요. 노후를 위해 50대, 60대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네 번째, 이제 진정한 나를 찾자. 일반적으로 60대가 넘어가면 노인이라고 말하지만 100세 시대로 노년의 시간이 늘어나면서 모두를 노인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제 60대는 젊은 축에 들어가잖아요. 지금까지는 노인이 되면 욕망도 없고 감정도 없는 소외된 사람 취급해온 게 사실이에요. 마치 20대의 삶이 70대의 삶보다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도 10대, 20대 때에는 성적을 올리기에 힘쓰고 또 앞으로 뭘 해야 할까 고민하며 보냈잖아요. 그런데 은퇴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산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또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고 지내요. 젊으나 나이가 드나 사는 건 그 차이 없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키우고 집 대출금 갚고 하느라 그런 역할들을 잘 해오면서 살아왔어요. 자신에게 칭찬해줄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역할 속의 내가 아닌 진정한 나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본인은 왜 행복했던가요? 가능하다면 다시 그때의 행복을 재현해 보세요.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일이 있었나요? 왜 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보세요.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은 노후의 가장 행복한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찾아가다 보면 노년의 삶이 젊어서의 삶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차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노후를 위해 우리 50대, 60대에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노인은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을 더 즐겁게 살고 싶고 더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은 지금부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해야 해요. 여러분들의 멋진 노년을 응원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